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34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용입니다. 농구 시즌을 맞아 NBA와 국내 농구 조합픽들이 꾸준하게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농구 외에도 축구와 야구, 배구 종목을 가리지 않고 조합픽들이 높은 적중률을 기록하면서 멤버십 분들께서 수익을 올리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월과 11월에도 프로토 승부식 모든 회차에서 조합픽들이 적중하면서 꾸준하게 적중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옆 동네에서 하루 조합픽에 별풍선 100개 이상씩 쏘시거나 한 달 멤버십 비용이 적게는 5만원 이상, 많게는 1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고액 멤버십에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샬럿 호네츠와 마이애미 히트의 경기입니다. 홈팀 샬럿은 직전 뉴욕전에서 22점 차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올 시즌 경기당 평균 실점이 122.4점으로 전체 30개 팀 중 28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수비력이 좋지 않은 샬럿입니다. 팀의 에이스 라멜로 볼이 뉴욕전 32득점을 기록하면서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이어갔고, 백업 센터 닉 리차즈가 16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대패를 막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팀에서 득점을 책임져줘야 할 고든 헤이워드와 PJ 워싱턴이 직전 뉴욕전 극심한 야투 난조를 보이면서 한 자릿수 득점에 그쳤고, 라멜로 볼의 백코트 파트너 테리 로지어가 여전히 부상으로 인해 결장을 이어가면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샬럿입니다. 샬럿이 올 시즌 야심차게 드래프트 전체 2순위로 지목한 브랜든 밀러가 팀의 기대에 부응하듯 최근 준수한 활약을 펼쳐줬는데, 직전 뉴욕전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일찌감치 코트를 떠난 점 역시 샬럿에겐 악재가 되겠습니다. 팀의 원년 에이스이자 현재 징계로 인해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마일스 브리지스가 이번 주 밀워키전에 복귀가 가능한 건 샬럿에겐 희소식이지만, 이번 마이애미전에는 여전히 출전이 불가한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테리 로지어와 브랜든 밀러 역시 출전이 불투명한 건 샬럿에겐 큰 악재가 되겠습니다. 최근 마이애미가 주전 센터 뱀 아데바요의 맹활약에 힘입어 5연승을 질주하고 있는 만큼 샬럿은 데뷔 2년차 주전 센터 마크 윌리엄스의 활약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올 시즌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윌리엄스가 지난 시즌 이미 마이애미 상대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적이 있는 만큼 골밑에서 얼만큼 잘 싸워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마이애미는 최근 파죽의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주전 가드 타일러 히로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시즌 초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마이애미인데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의 주전 센터 뱀 아데바요가 최근 4경기 연속 20득점 이상과 두 자릿수 리바운드를 기록했고 4연속 더블더블에 성공하면서 팀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팀의 베테랑이자 정신적 지주인 지미 버틀러와 카일 라우리 역시 매경기 출전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나오는 경기마다 제 몫을 해주면서 팀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히로의 부상 공백과 버틀러와 라우리의 출전 시간 관리 등으로 인해 최근 기존의 벤치 자원 선수들이 주전으로 기용되고 있는데, 던컨 로빈슨과 조시 리차드슨이 벤치와 주전을 오가면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 시즌 데뷔한 루키 가드 하이메 하케즈 주니어가 공수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해주면서 팀 상승세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주요 몇몇 선수들이 팀을 떠났고
제대로 된 전력 보강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평가가 많았던 마이애미인데 확실히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즌 초반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특유의 끈적끈적한 농구를 펼칠 수 있다면 마이애미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마이애미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마이애미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 애틀랜타 호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디트로이트는 직전 시카고전에서도 패배하면서 어느덧 8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이자 야전사령관인 케이드 커닝햄이 극심한 얕은 난조를 보이면서 10득점으로 부진했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긴 부상 끝에 복귀한 올 시즌이고 최근 출전하는 경기마다 30분 중후반대의 출전 시간을 계속해서 소화하고 있는 커닝햄이라 그런지 체력적으로도 부침이 있어 보였던 시카고전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그나마 벤치 에이스 베테랑 알렉 벅스가 직전 시카고전 복귀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고 올 시즌 벤치에서 첫 출전한 케빈 녹스 2세가 높은 야투 효율을 보여주며 18득점을 기록한 건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아이제아 스튜어트와 마빈 베글리 3세, 디트로이트의 장신 듀오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주며 분전했지만 주전 센터라 할 수 있는 제일런 듀렌의 결장 공백을 온전히 메우진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제일런 듀렌은 결장이 유력해 보이고 커닝햄이 체력적으로 얼만큼 회복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애틀랜타와의 맞대결에서 4전 전패를 당했던 디트로이트인 만큼 이번 경기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원정팀 애틀랜타는 직전 에이스들이 대거 결장한 마이애미에게 패배하면서 좋았던 흐름이 한풀 꺾였습니다. 마이애미의 지미 버틀러와 타일러 히로가 애틀랜타전 모두 결장하면서 당초 애틀랜타 쪽이 우세할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았는데 트레이 영과 디존테 머레이 두 주전 가드 외에 다른 주전 선수들이 저조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마이애미전 트레이 영과 디존테 머레이는 둘이서 50득점을 합작했고 트레이 영은 어시스트도 11개 기록하면서 더블 경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디트로이트 상대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던 트레이 영과 머레이인 만큼 이번 경기도 두 선수가 활약할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최근 벤치 에이스 보그단 보그다노비치가 꾸준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벤치 구간을 이끌고 있는데 디트로이트 역시 벤치 에이스 알렉 벅스가 복귀한 만큼 이번 경기 보그다노비치의 역할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현재 애틀랜타가 평균 팀 리바운드 9위, 디트로이트가 10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골밑 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애틀랜타는 트레이 영과 디존테 머레이, 디트로이트는 케이드 커닝햄과 알렉 벅스가 3점슛 야투 시도를 자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리바운드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최근 애틀랜타의 트레이 영과 디존테 머레이 두 원투펀치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고 원체 디트로이트 상대로 강했던 것을 고려해 원정팀 애틀랜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영상을 제작하는 도중 애틀랜타의 트레이 영이 개인 사유로 인해 결장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혹시라도 트레이 영이 결장한다면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5까지 함께 가져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경기입니다. 월요일에 맞대결을 펼쳤던 두 팀이 다시 만났습니다. 월요일 경기에서는 두 팀이 난타전을 벌인 끝에 홈팀 필라델피아가 11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시 두 팀 득점의 총합이 263점, 언더오버 기준점을 훨씬 상회하는 득점이 나왔을 정도로 빠른 템포의 경기 구도가 나왔습니다. 홈팀 필라델피아에서는 타이리스 맥시가 그야말로 펄펄 날았는데 맥시는 인디애나전 자신의 커리어 하이인 50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는 제임스 하든의 그늘에 가려 팀의 에이스보다는 유망주의 느낌이 훨씬 강했는데 올 시즌 하든이 팀을 떠난 뒤 완전하게 팀의 가드 에이스로 자리잡은 타이리스 맥시입니다. 지난 정규 시즌 MVP에 빛나는 조엘 엠비드 역시 인디애나전 37득점 13리바운드 더블을 기록하면서 골밑을 지배했고 최근 꾸준하게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토바이어스 해리스 역시 18득점을 기록하면서 엠비드와 맥시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습니다. 올 시즌 켈리 우브레 주니어를 샬럿으로부터 영입했고 제임스 하든을 클리퍼스로 보내면서 니콜라스 바툼과 로버트 코빙턴, 마커스 모리스를 팀에 합류시킨 만큼 선수 뎁스도 두터워진 필라델피아입니다. 다만 이런 필라델피아도 한 가지 악재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켈리 우브레 주니어가
부상으로 당분간 결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브레는 부상으로 아웃되기 전까지 평균 16.3득점을 기록하면서 필라델피아 벤치 에이스로서 활약했는데, 이런 우브레가 아웃되면서 벤치 구간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필라델피아입니다. 최근 주전 타이리스 맥시와 조엘 엠비드가 폼이 좋은 만큼 필라델피아는 이전 맞대결처럼 최대한 주전 구간에서 점수 차이를 벌려놓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영상을 제작하는 도중 필라델피아의 조엘 엠비드가 부상으로 인해 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경기는 필히 조엘 엠비드의 출전 여부를 체크하시고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정팀 인디애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에 있었던 필라델피아전에서 아쉽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팀의 에이스이자 야전사령관인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25득점과 어시스트를 무려 17개를 뿌리면서 분전했고, 주전 센터 마일스 터너 역시 22득점을 올렸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필라델피아의 맥시와 엠비드 이 두 명에게만 87점을 실점했던 게 너무나도 뼈아팠습니다. 이날 역시 3점슛 위주의 양궁 농구를 펼쳤던 인디애나고, 실제 준수한 3점슛 성공률을 보여줬지만 상대팀 필라델피아의 3점슛 역시 막아내지 못하면서 득점 공방에서 밀리고 말았습니다. 확실히 수비로 상대팀을 잘 막아서 승리를 따내기보단 공격력을 바탕으로 상대보다 더 넣어서 이기는 팀인 만큼 이번 경기도 맥시와 엠비드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고전이 예상되는 인디애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디애나가 수비보단 공격에 더 신경을 쓰는 팀이지만 이번 경기는 맥시와 엠비드에 대한 수비 전략을 잘 세우고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이미 얼마 전 필라델피아가 인디애나를 11점 차로 잡아낸 적이 있지만 그 경기에서 타이리스 맥시가 50득점이라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다면 경기가 비벼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엠비드의 결장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인디애나 쪽 이변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따라서 올마킹을 통해 인디애나 쪽 이변도 함께 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브루클린 네츠와 올랜도 매직의 경기입니다. 홈팀 브루클린은 직전 워싱턴전에서 승리하면서 5할 승률을 마쳤습니다. 올 시즌 팀 공격의 핵으로 떠올랐던 캠 토마스가 부상으로 아웃됐고, 주전 가드 벤 시몬스가 여전히 결장을 이어가면서 시즌 초반부터 전력 손실이 있는 브루클린입니다. 그래도 주전 센터 닉 클렉스턴이 부상으로부터 복귀해 직전 워싱턴전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팀의 1옵션이라 할 수 있는 미칼 브리치스가 27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상에서 돌아온 캠 존슨이 야투 효율은 좋지 못했지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고, 벤치에서는 로이스 오닐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화력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 올랜도가 기본적으로 사이즈들이 큰 선수들이 많고 끈적끈적한 수비를 하는 팀인 만큼 부상으로부터 복귀한 클렉스턴이 얼만큼 페인트 존에서 활약해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캠 토마스가 없는 상황에서 올 시즌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미칼 브리치스가 역시나 이번 경기에서도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만 젊은 피로 구성된 올랜도를 상대로 브루클린이 자신들의 플랜대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원정팀 올랜도는 직전 미러키전을 승리하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의 원투펀치 파울로 벤케로와 프란츠 바그너가 50득점을 합작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벤치에서 출전한 모리츠 바그너 역시 19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올 시즌 팀의 주전 센터 웬델 카터 주니어가 부상으로 이탈하는 악재를 만난 올랜도인데, 모리츠 바그너와 고가 비타제가 나름대로 그 공백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전 가드 마켈 펄츠는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결장이 유력한 상황이고, 백업 가드 게리 해리스 역시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드 자원들의 부상 이슈 속에서 최근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백업 가드 콜 앤서니가 얼만큼 벤치 구간에서 득점을 올려주느냐가 이번 경기에서 중요하겠습니다. 올 시즌 현재 팀 평균 실점 106.1점으로 이 부문 4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도 좋은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간다면 올랜도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팽팽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오클라호마는 직전 피닉스 원정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시즌 6승째를 기록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35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조시 기디 역시 시즌 첫 더블 더블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무엇보다 팀의 2옵션이라 할 수 있는 제일런 윌리엄스가 31득점을 기록하면서 길저스 알렉산더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습니다. 올 시즌 출전한 경기에서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스코어러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제일런 윌리엄스고, 팀의 부동 에이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최근 4경기 연속 30점 이상 득점을 기록하면서 역시나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팀의 젊은 선수들이 지난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합을 맞춰오면서 어느덧 리그의 다크호스로 자리잡은 오클라호마고, 2022년 드래프트 전체 2순위에 빛나는 챗 홈그랜 역시 올 시즌 부상에서 돌아와 팀에 잘 녹아들고 있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이미 이번 프리시즌에 샌안토니오의 빅터 웬바냐마와의 맞대결을 펼쳤던 홈그랜이고, 그 경기에서 웬바냐마 상대로 밀리지 않았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활약이 기대되는 챗 홈그랜입니다. 최근 홈에서 2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오클라호마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샌안토니오는 직전 마이애미전 아쉽게 석패하면서 5연패를 당했습니다. 주전으로 출전한 5명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고른 활약을 펼쳤지만 막판 뒷심 부족이 아쉬웠던 샌안토니오입니다. 초대형 루키 빅터 웬바냐마가 18득점 11리바운드 더블 더블을 기록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했고, 켈든 존슨 역시 더블 더블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데빈 바셀이 야투감을 어느정도 회복한 모습이었고, 잭 콜린스 역시 골밑에서 묵묵히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오클라호마전을 앞두고 팀 전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켈든 존슨과 트레 존스, 제레미 소엔이 출전이 불투명한 점은 샌안토니오에게 큰 악재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와 원정팀 샌안토니오의 핵심 전력들의 결장 가능성들을 고려해 홈팀 오클라호마의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 댈러스 매버릭스의 경기입니다. 월요일에 맞대결을 펼쳤던 두 팀이 다시 만났습니다. 월요일 경기에서는 원정팀 댈러스가 루카 돈치치, 카이리 어빙 원투펀치의 활약을 앞세워 12점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홈팀 뉴올리언스는 주전으로 출전한 선수들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돈치치와 어빙 제어에 실패하면서 홈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브랜든 잉그램이 20득점을 올리긴 했지만 야투율과 효율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었고, 자이언 윌리엄슨 역시 18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팀을 승리로 이끌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현재 뉴올리언스는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시즌 초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팀의 핵심인 CJ 맥컬럼이 오른쪽 폐에 기흉이 발견되면서 당분간 출전이 어렵게 됐고, 허브 존스 역시 다리 부상으로 인해 최근 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주전 선수뿐만 아니라 벤치 쪽에서도 결장자들이 많은데, 먼저 백업 빅맨 레리 낸스 주니어가 부상으로 이탈했고, 호세 알바로도와 트레이 머피 3세 같은 지난 시즌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세컨 유닛들이 결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던 호킨스와 다이슨 데니얼스 같은 1, 2년차 루키 가드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서 분전하고 있지만,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팀의 핵심 자원들의 공백을 온전히 지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댈러스의 원투펀치 루카 돈치치와 카이리 어빙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홈에서 고전이 예상되는 뉴올리언스입니다. 원정팀 댈러스는 돈치치 어빙 듀오가 65득점을 합작하면서 뉴올리언스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주전에서는 에이스 원투펀치가 맹활약해줬고, 벤치에서는 팀 하더웨이 주니어와 조시 그린이 28득점을 합작하면서 뉴올리언스와의 득점 공방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팀의 에이스 루카 돈치치가 평균 득점 32.6점으로 이 부문 1위를 달리고 있고, 득점뿐만 아니라 특유의 패싱 능력을 통해 동료들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파트너 카이리 어빙도 폼이 점점 올라오면서 직전 뉴올리언스전에서는 3점 슛 7개 포함 35득점을 기록했고, 무엇보다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꾸준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해주면서 돈치치와 어빙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데릭 존스 주니어와 그랜트 윌리엄스 역시 자신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당초 댈러스의 약점으로 지목됐던 센터 포지션에서 루키 데릭 라이블리 2세와 지난 시즌 주전 센터로 활약했던 드와이트 파웰이 분전해주면서 팀 상승세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돈치치와 어빙을 필두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원정 2연전 연승을 기대해볼 만한 댈러스입니다. 원정팀 댈러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7번째 경기는 유타 재즈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유타는 직접 멤피스전 신승을 거두면서 4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의 원투펀치 라우리 마카넨과 조던 클락슨이 나란히 26득점을 기록하면서 52득점을 합작했고, 존 콜린스 역시 18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벤치에서는 테일런 홀튼 터커와 콜린 섹스턴이 23득점을 합작하면서 멤피스와의 득점 공방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유타는 역시나 기복 있는 야투율과 경기력이 문제인데, 팀의 1옵션 라우리 마카넨은 올 시즌 기복 없이 꾸준하게 평균 20점대 득점을 기록해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는 반면, 조던 클락슨이 기복 있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 게 들쑥날쑥한 팀 경기력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클락슨은 직접 멤피스전에서는 26득점을 기록했고, 그전 인디애나전에서도 33득점을 기록하면서 폭발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올 시즌 극심한 야투 난조를 보이면서 한 자릿수 득점에 그쳤던 경기들이 이미 3차례나 있었을 정도로 기복이 심한 선수입니다. 이번 포틀랜드전 역시 조던 클락슨의 컨디션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 상대 포틀랜드가 앰퍼니 사이먼스와 스콧 핸더슨, 말콤 브록던이 모두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사실상 가드진이 붕괴된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클락슨이 활약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직접 멤피스전에서 보여준 경기력이라면 유타가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포틀랜드는 직전 LA 레이커스전 아쉽게 석패하면서 3연패를 당했습니다. 주전으로 출전한 5명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레이커스의 앤서니 데이비스 제어에 실패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올 시즌 포틀랜드 공격의 원투펀치는 제라미 그랜트와 셰이든 샤프인데, 직전 경기에서도 둘이 42득점을 합작하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결장자들이 속출하면서 다시 연패 흐름을 타고 있는 포틀랜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팀의 핵심 가드라 할 수 있는 앰퍼니 사이먼스가 부상으로 결장 중이고, 올 시즌 드래프트 전체 3순위로 지명돼 준수한 활약을 펼치고 있었던 루키 스콧 핸더슨 역시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당분간 결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보스턴으로부터 합류한 말콤 브록던과 로버트 윌리엄스 3세 역시 부상을 당하면서 전력 누수가 심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상자들이 복귀할 때까지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포틀랜드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유타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유타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